금 가격은 4,463불 선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실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금과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과거 같으면은 금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은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그와는 상당히 무관하게 은 가격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금보다는 은이 좀 더 관심이 많은데 드디어 1kg 골드바가 2억 4천이 넘었네요. 작년에 1억 4천 정도 되던 게 벌써 지금 한 1억 정도가 더 올라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률입니다. 조정을 받았던 금과 은 가격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미국 우선주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확실한 신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반미 성향을 띠고 있는 여러 나라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어떤 신호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남일의 골드인사이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전격 체포 작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금과 은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화끈한 이슈로 금과 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아주 이슈화되어 있는 기사를 바탕으로 금과 은 가격의 거시적인 논평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은 시장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고 금 가격이 얼마까지 갈 수 있다라는 최종 목적지를 만들어 두고 투자를 하신다면 조정을 받거나 급락이 됐을 경우에는 매수를 해야 되는 충분한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여정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2026년도 금과 은 가격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도 있고 예상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금은 4,538이라는 국제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실버가 무려 309불이네요. 와, 309불이면 약 4배 가까이가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한국금거래소 실버바 1kg 기준으로 오늘 현재 520만원인데 2천만원이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제목 자체가 굉장히 화끈합니다. 금은 올해에도 핵심적인 포트폴리오 해지 수단으로 남을 것이며, 2026년도 금 가격은 온스당 평균 4,538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은 가격은 온스당 309불까지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금속 리서치 총괄 마이클 위드먼은 밝혔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아마 논거가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월요일 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은 여전히 해지 수단이자 알파 창출 자산으로 두드러집니다. 초과 수익 창출이잖아,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2026년도의 전망은 금 산업 전반의 공급 감소, 비용 상승 전망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북미 주요 13개 금광업체의 올해 생산량이 1,920만 온스로 작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광산에서 나오는 금의 생산량이 작년 대비 한 2% 정도 감소를 할 것인데, 반면에 금 생산업체들의 수익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6년도 금 가격이 실질 기준으로 온스당 평균 4,538불 이럴 것으로 보며, 은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추가 상승 여력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금과 은의 금은 비율이 약 59%까지 지금 좁혀졌거든요. 2011년도에 역사적인 저점 비율인 32%를 적용을 하면 은 가격이 온스당 135불까지 올라간다. 현재 가격에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1980년도에 저점인 14를 적용하면 309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최근 몇 달간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급증했으며 연초 이후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은 2020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금이 전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에 불과하지만 전문 투자 영역에서 고액 자산가들은 자산의 평균의 0.5%만을 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의 20%를 금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의미 있고 현실적인 논평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자, 이런 금 투자 수요의 확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요.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이미 미 국채 보유량을 넘어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중앙은행들이 금의 비중을 30%까지 올리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의 원칙 있잖아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고 보유 비용이 들며 돈을 벌어주지도 않습니다. 왜 보유해야 하느냐 하는 말을 자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펼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만 보더라도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사전에 대비한다라는 이런 측면이잖아요. 기존에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아주 탄탄하게 잘 해줬다면 미국이 현재 처해져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부채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아주 빠른 추격 그리고 히토류 자원을 무기화하려고 하는 중국의 이러한 전략에 맞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도 사실은 이 미국 내에 유통이 되어서 미국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속내는 중국으로 유입이 되는 원유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속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만 보더라도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달러의 지위가 어떤 수준인지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개인들도 이렇게 느끼는데 국가 차원의 이제 중앙은행들도 미국 국채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크게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2026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실버 같은 경우에는 억눌려져 있던 수요와 니즈가 이제 막 폭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거에 실버가 가지고 있던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아니거든요. 자, 지금 골드와 실버의 차트를 두 개를 같이 켜놓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4,463불 선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실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금과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과거 같으면은 금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은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그와는 상당히 무관하게 은 가격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자, 이걸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정말로 빠르게 올라갔던 실버 가격이 81불이었다가 71불까지 거의 한 13%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불과 5거래일 만에 회복을 다 해버리잖아, 그죠? 실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기대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폭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내 바로 80%를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는 아마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놓치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6년도 한국금거래소 공식 모델 배우 이재훈입니다. 작년 안에 한국금거래소가 사실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습니다. 총 매출 7조 5천억, 상당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1등 금거래소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 것 같습니다. 한국금거래소는 자체적인 정년시설, 재련시설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렇게 타 배우가 한국금거래소의 공식 모델로 선정이 되어서 2026년도에는 대외적인 인지도가 훨씬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금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고순도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고객님께서 과거에 구매를 하셨던 주물금 형태의 골드바를 여러 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순도 분석을 해보니까 49이라고 찍혀져 있는데 99.7 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골드바에 찍혀져 있는 순도를 있는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좀 더 까다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도 가짜금, 순도가 미달되어 있는 저순도의 금들이 국내로 유입이 되고 정상적인 금들과 섞이면서 소비자들에게 공포를 주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금보다는 은이 좀 더 관심이 많은데 가격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1kg 골드바가 2억 4천이 넘었네요. 작년에 1억 4천 정도 되던 게 벌써 지금 한 1억 정도가 더 올라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률입니다. 지금 현재 촬영을 하는 날짜 기준으로 1kg 실버바가 520만원입니다. 가격이 47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한 95% 이상 전 고점을 회복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원자재가 확보가 안 된다면 한국금거래소에서도 실버바 판매 중단을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놀 같은 경우는 한 10일이면 되잖아요. 이 말은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재료는 현재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바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공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실버의 양이 지금 한 달 만에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거의 10배에서 12배 정도 실버 주문량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국금거래소에서 지금 생산량 캐파를 3배를 증설을 했는데도 주문량이 12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을 받았던 금과 은 가격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미국 우선주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확실한 신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반미 성향을 띠고 있는 여러 나라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어떤 신호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금 세계는 불확실성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과 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그때쯤에 실버 가격이 온수당 50불일 경우에 2026년도에 실버 가격이 온수당 100불 간다 라는 이제 전망의 유튜브 방송을 제가 했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80불이 된 걸 보면 불과 몇 달 만에 50불이었던 은 가격이 80불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실버가 고점이다라는 부분을 어떤 논쟁을 하기 전에 향후 실버바가 시장에서 얼마까지 갈 수 있다라는 큰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이런 변동성이 많은 시기에서도 여러분들의 투자 성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금남일의 골드 인사이트.